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신체 운동 건강 부분에서는 동작 교육과 두 번째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얘기했어.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동작 교육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런데 안전 교육은 매년 학교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2024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 2024년도에 실외 지진 대피 훈련 계획 나왔지. 왜 나왔을 것 같아? 물론 2019년 추시 때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틈틈이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된 매뉴얼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봐야 될 게 이거다. 자, 이거는 잠깐만요. 오케이. 자, 올해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어? 다시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신의 정보 또 개정된 거를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출제자들은 그렇지. 변경된 거를 교사될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 학교에서 자료실을 찾으면 이걸 꼭 찾아보세요.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매뉴얼. 그래서 이번 강의에 하는 안전교육은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요번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문제에 지진만 나온 게 아니고 폭염도 나왔어. 폭염. 그러면 예측을 해보자. 이제 뭐도 나와? 황사도 나오고 이제 미세먼지 또 미세 플라스틱 환경에 관한 게 시험에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왜 올라갔지? 에서 나온 기본적 맥락 속에서 아하 예측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잖아. 자, 꼭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 좀 더 소개를 해줄까 싶습니다. 자, 보자. 교육부 자료 써있죠, 여기? 교육부 자료 써있죠? 자, 출발해 보자. 이게 왜 이래? 오케이. 자, 이렇게 써있죠. 본 매뉴얼은 유치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호의 2조 2항의 유치원을 얘기하고 학교장은 유치원장을 포함한 개념이며 요즘에 돌봄 개념 많이죠. 돌봄 교실은 초등 돌봄 교실 왜? 자, 잘 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어쩔 수가 없어. 알아야 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이것을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돌봄이야, 돌봄. 알아두세요.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 알아두면 좋겠다. 돌봄.
그 돌봄 교실에서도 무슨 교육을 해야 돼? 재난 안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휴업 대체 프로그램은 재해 등의 긴급 사유나 임시 휴업 시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으로 학교에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자율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겠네요. 자, 잘 보자. 다시 한번. 재해 등의 긴급 사유로 인해 임시 휴업 시, 임시 휴업하는 거죠. 이래서 막 지진이 막 났어. 전에 경주에서 막 났지. 그랬을 때 어디에서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으로 임시 휴업,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자율적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휴업 대체 프로그램이다. 휴업 대체 프로그램. 휴업, 수업이 쉰다 이거지. 대체 프로그램으로 뭘 한다는 거야? 재난 안전 교육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대부분 강사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기존에 했던 거에 관해서 막 급급해서 설명을 해. 그리고 지식의 짧음을 가지고서 막 강조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진행될 예치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요번 강의가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날지도 모르지만 근데 뭐 다음 주 또 하면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씩 봐 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선은 제일 먼저 나와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나와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쭉 이제 여러분도 이거 다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자. 돌봄 교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휴업 대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유치원 방과 과정은 돌봄 시험에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 돌봄 서비스 운영의 전제는 등하교 안전 확보가 중요해. 당연하죠. 그 다음 학교 내 안전 교육. 그럼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야? 등하교 안전 교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행 안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등하교 학교 안전 확보 시 맞벌이 부부 잘 모아서 돌봄 교실을 자 맞벌이 부부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휴업 대체 프로그램 어디에 봐서 학교 여건에 맞춰서 권장을 한다. 운영. 학교장은 재난을 대비하여 휴업 대체 프로그램 참여 희망 학생을 학기 초에 조사하다. 동그라미 쳐. 학기 초에 조사할 수 있다. 다음 휴교 처분을 받은 경우 뭐냐면 학교가 휴교 완전히 학교 쉬어야 돼. 그러면 돌봄 서비스는 미운영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자꾸 올라가네. 자, 재난으로 인한 휴업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재난으로 인해서는. 자,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단축을 명령할 수 있고, 그래서 휴업과 수업 시간을 단축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휴업이 있고 휴교가 있어요. 그래서 휴업은 당연히 못합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학교 등교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수업하지 않는다는 거죠. 휴교는 학교 건물에 단순한 업무를 제한 학교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휴교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시도교육 명령 또는 등하교 시간 조정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폭설이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그렇죠? 그럼 조정을 해야 되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 등하교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판단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결정을 할 수 있고 학부모에 안내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학교, 학교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안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안내도 몇 번에? 2번 해야 돼. 등교 전 학부모에도 2차 안내를. 그래서 여기도 얘기 들었듯이 기본적으로 휴업 등 학교 시간 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돌봄 교실 운영, 휴업 대체 프로그램 할지 안 할지를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휴업 결정 시점을 부모에게 안내를 해주고 또 등교 전에도 휴업이 기상사관이 호전돼도 휴업 사실 변동 없다. 이렇게 정확히 2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학교에서 임시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수업 단축할 경우 결정 즉시 어디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보고해야 돼. 지역교육청이죠. 자, 그래서 돌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꾸 이게 화면이 애매하네. 자, 학부모에도 재난 안전 교육을 해야 돼. 휴업 안내 방식.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이제 내올 거란 말이야 올해. 기상이변이 예상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대만에서 막 지진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이 아니에요. 휴업일 며칠 전에 2, 3일 전에 휴업 또는 등하교 조정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그러니까 사전에 누구한테? 부모에게 요즘 핸드폰 다 했으니까 문자로 꼭 보내야 돼. 그 다음에 하교 이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바로 보내야지.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를 해다. 즉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업 안내 방식,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돌봄 교실 휴업 대체 프로 할지 안 할지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벌이 부부인데 어떻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 자, 공부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한 내용만 알아갖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적 부분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예비 교사가 될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그게 시험 문제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사를 뽑는 기준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빨리 맞다고 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지금 하나하나 들으면 다 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등교일에 기상이 호전되어도 설명해야지. 수업할 건지 안 할 건지 당연히 안내를 해줘야 돼. 학부모가 충분히 무엇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등교일 오전 6시 이전에, 그렇죠? 아침 6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면 좋고, 학부모 최종한 총 몇 회 이상, 2회 이상은 몇 회? 2회 이상은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자. 학부모 안내 문구,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겠죠. 우리 학교 내일 매달 며칠에 지진 재난으로 임시 휴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단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만약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휴업 대체 희망 학생은 22시 10시 누구누구 선 땡땡땡 선생님한테 핸드폰으로 신청해주세요. 교사들은 업무에 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도 철저히 예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이 호전되어도 예정대로 휴업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헷갈림이 없도록. 됐어요. 그 다음
등하교 시간 변경에 대한 알림과 돌봄 교실, 휴업 대체 프로그램 여부도 보내야 돼. 지진 재난으로 인해서 학교 등교 어렵고 학교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학생이 등교 시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무엇할 수 있도록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우리 학교는 오늘 조기 하교할 예정입니다. 좀 일찍 간다 이거지. 하지만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 교사가 해야 될 거예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지. 됐나요? 자, 요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재난에 따라서 호우경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비가 너무 많아. 그걸 누가?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을 검토하고 또 휴업을 검토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져. 몇 이상일 때 예상 강수량이 몇 이상일 때 250mm 이상일 때 예보가 나오면 휴업을 적극 못한다? 검토해. 기억해. 몇 미리? 250mm. 엄청 많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2.5cm 이렇게 오는 거지. 초당 심각한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전지대가 없어.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고려를 해줘. 다 무슨 경보? 태풍이 막 불어. 이것도 당연히 휴업도 당연하지. 그 다음에 태풍 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이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 휴업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요즘은 강원도만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대설주의보. 이때는 당연하죠. 학교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대설 경보에는 휴업을 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이 이분이야. 폭염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2014년. 이걸 잘 알아. 이걸 알아두셔야 돼. 미세먼지 황사. 그래서 뭐 씁니까? 마스크 쓰잖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미세먼지 또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는 여기 미세 입자가 있어.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주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보다 엄청 작아. 아주 작아. 그런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배출이 안 돼.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양 생물들 보면 죽잖아요. 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 먹는 뭐가 있죠? 생수 있잖아요. 생수 알아 몰라? 생수 알지? 생수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무엇은 사용하지 말자? 플라스틱.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하고 환경 파괴를 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텀블러 같은 거 있죠? 텀블러가 이제 물론 다 플라스틱은 아니니까 다행이지. 그리고 일회용 쓰는 거 제발 방지하면 좋겠어. 근데 자기 몸에 해로. 이게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025년 대비는 무슨 먼지? 미세먼지 황사가 나올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 한다. 자, 그럼 보자. 미세먼지 알죠? 클럭. 너무 뿌예. 황사. 내일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그러면 당연히 휴업을 검토하면 좋겠지. 그 다음 주의보가 발령됐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경을 곤두써야 돼. 다음 무슨 주의보? 황사주의보. 그것도 시간 조정. 황사 경보. 그럴 때도 당해. 요거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폭염 기준이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깐 볼까? 이따가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지는 뭐 좀 이따 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면 좋겠어요. 알겠죠? 안전은 제가 이 기출을 설명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두죠. 뭐 심폐소생도 마찬가지고. 자, 어디였지? 여기 있잖아.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잖아요. 이게 2024년 문제.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문제가 뭐야? 폭염 경보 상황이 발생 기준을 구체적 써. 폭염이 덥다란 뜻이지. 덥다. 당연하죠. 요즘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폭염의 기준은 이거 1최고 몇 센치? 35도 이상. 며칠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2일 이상 지속.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걸 시험지 왜 냈어? 조금 전 얘기한 측면을 보자. 어디에 있다고? 재난유형별 교육부 자료에서 낸 거야. 자, 이거 내 말 염두에 둬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 맥락 속에서 여기서 이제 폭염만 나왔으니까 먼저 보고 올게. 폭염 나와라. 요즘 방사성 예방도 시험에 나와. 알죠? 1번. 먼저 요번에 2024년도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폭염 나오죠? 폭염. 자, 요걸 찾느라 이렇게 올렸어.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단계가 하나, 둘, 셋, 네 단계 있는 거. 그래서 그 2024년도에서는 폭염 경고가 시험에 나왔죠. 폭염 경고. 알았어요? 이거 답 쓰는 거야. 이게 여기 매뉴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교육부 자료에 보면 재난유형별 안전교육이 있어. 그렇지? 그 안전교육이 올해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이게 작년 2023년 자료예요. 2023년. 2022년 자료도 있고요. 그전 거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2024년 자료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지들 생각만 하는 거지. 그냥 이 구석탱이에서 그냥 야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 누가 다 외워. 그치? 치사하지 진짜. 지들이 써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에이 참 그랬어. 일단 보자.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한번 냈겠지. 올여름에도 덥겠지. 자,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발생될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관심 단계, 폭염 관심, 폭염 주의보, 폭염 경고야. 경고, 위험해. 그 다음에 더 경고, 다음에 위험. 왜냐하면 출제자들은요, 이걸 한번 냈잖아요. 그러면 요거 안 내고 또 다른 걸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알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보자. 관심은 뭐냐면 1 최고 기온이 몇 도 이상? 31도 이상. 31도 이상.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쉬워요. 외우기 쉽게 해줄게. 폭염이 나와. 폭염 글자가 두 가지. 그런데 단계가 요게 2배. 2배야. 그래 4단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 다음 주의, 경고, 위험, dangerous 이렇게 되는 거야. 관주경미가 되는데 기준이 일단 31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30도 넘으면 더워 죽어. 못 견뎌. 최고 기온, 최저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 상태가 며칠 이상?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입니다. 자, 그 다음 주의는 관심보다 높아요. 33도 C가 자, 며칠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2일 이상. 그 다음 폭염 경보는 자 봐봐 2도씩 올라가잖아. 2도씩 35도씨가 2일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은 뭐야? 더 올라가. 38도. 죽어. 38도씨가 2일 이상. 내 말은 뭐냐면 출제자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갖고 이제 폭염을 냈어. 근데 그 폭염에서 다른 부분을 또 낼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폭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런 걸 낼 수 있어. 응급처치로. 일사병이 있고 또 열사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 응급처치.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빤히 보여. 이것도 이 내용에 다 있어. 응? 자, 폭염. 낮 기온이 33도 이상의 매우 더운 날씨를 폭염이라 한다. 그래서 특보는 폭염 주의보가 있고 폭염보가 있어, 경보가 있어. 그런데 폭염 주의보는 몇 도 이상? 33도. 폭염 경보는 35도. 알겠어요? 그리고 냈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거야. 학교 조치사항에서 보면. 자, 이런 게 이제 단계죠. 자, 1단계 예방 및 대비. 예방 및 대비 1단계. 우리가 지진 대피도 대비가 나왔었자. 그렇지? 단계가 나왔지. 폭염 1단계 예방 대피. 대비죠? 대피가 아니라 지진 얘기하고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뭘까? 빨리 맞춰봐. 자, 확인해보자. 주의보 발령, 폭염 영향 여부 주의 단계. 주의보 발령.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단계 크게 알아두세요. 주의보 2단계 대응이야, 대응. 아이고. 2단계는 대응 단계. 이렇게 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보를 발령해. 폭염주의보죠, 주의보. 다 안 쓰겠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큰 틀에서. 그 다음 당연하죠. 3단계 대응 단계 경보 발령. 맞죠? 주의보 다음에 경보. 4단계 복구 후속 조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그 기출문제 언저리를 잘 보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득이 된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여기 있잖아. 열사병. 맞지? 이게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 게 너무 많네. 자, 확인해보자. 당연히 예방 대비해서는 사전 못합니까? 점검을 해야 돼. 사전. 폭염 발생 시 바깥 수업 대처를 생각해야 되고, 다음 교직원 비상 연락 막
또 유관기관 열람원, 교육청 어디형 행정안반주, 기상청 등 보건복지부. 폭염 대피 행동요령, 일사병들, 온열 질환자, 응급처치.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다시 한번 온열 질환 환자 응급조치. 다시 한번 온열 환자 응급처치. 이것도 지금 할 건데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왜? 매년 덥잖아. 일사병하고 열사병 차이가 뭐예요? 글자가 틀려? 이 사람들이. 일사병은 땀이 그래도 배출이 돼. 근데 열사병은 어디 갔어? 누가 지었네? 땀이 안 나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응급처치. 자, 요거 써놓는다. 아, 너무 더워. 그럼 뭐가 필요해?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금이 필요해. 쉽게 말하면 생리식염수라고. 우리가 나트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몸의 전해질에서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뭐 그러면 사람이 막 떨어. 경련이 나옵니다. 다시 첫 번째, 무슨 식염수? 생리식염수. 소량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주사 맞잖아, 병원 가서. 그런 거. 그것도 생리식염수. 다음, 얼음팩. 열 낮춰야죠. 온도 체온계. 비상구급품 당연하죠. 뭐 심폐소생 당 여러 가지 거상할 수 있는 거. 폭염 대피 시설 사전 점검해요. 그래서 당연히 에어컨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그걸 점검해야 돼. 에어컨, 선풍기 등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돼. 자, 이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폭염 대음의 건강관리, 행동력 당연히 홍보해야 되겠죠.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무슨 통신을 보내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발송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폭염 대비 3대 건강수. 첫째, 뭘 많이 마셔? 물 많이 마시기. 물 자주 마시기. 다음, 어떻게 지내기? 시원하게 지내기. 당연하죠. 다음, 더운 시간대는 쉰다. 그래서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헐렁헐렁한 옷을 가버렸고, 또 양산이나 모자 쓴다든지 햇볕차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이제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주의보를 발령. 33도 이상이 며칠 이상, 이틀 이상이 지속될 경우를 말하고 있네요. 이것도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야? 26도. 근데 사실 더워 안 더워? 엄청 덥지? 말도 안 돼. 여러분 집에 에어컨 틀 때 몇 도 틀어? 18도 막 그렇게 돼. 그래도 더워. 말도 안 돼. 근데 뭐 어떡하겠어. 문서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몇 도? 26도. 그다음에 조리실의 적정 온도는 기본적으로 18도 시내. 조리실은 좀 더 선선해야죠. 음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습도는 50에서 70%. 자, 냉방기. 자, 커튼 쳐야 되겠지. 3단계 넘어가자. 그 다음에 당연하죠. 단축 수업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야외 활동 자제를 공고하고, 또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하면 좋겠지. 일단 일종 바깥에서 하는 거 조정하다, 그런 거죠. 다음, 상황 보고미 무슨 조치해야 돼? 응급조치 나오죠? 이번에 나올 문제 이제 그거 응급처치. 폭염에 관한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상황에 대한 교육청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된다. 다음 이제 경보 단계를 보자. 경보 단계. 자, 그래서 2단계 대응을 강화시키는 거죠. 휴업, 또 무슨 수업? 단축 수업도 할 수 있어. 단축. 그래서 더 강화시키고 임시 휴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한테도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자, 폭염 경보가 몇 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진행되면 방학하는 게 좋아. 몇 주일?
일주일에 학교에서 조기 방학을 검토한다. 됐나요? 다음 피해 학생하고 그런 이제 응급조치를 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뒤에 결과 보고를 꼭 해야 돼. 자, 폭염 하나만은 이래. 자, 보자. 행동 요령을 보자. 학생들. 등교 전에 당연히 뉴스 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문자 확인 꼭 해줘야 되고, 모자, 양산 준비하고. 등교 전에. 다음, 등교학을 최대한 그늘로 지내야 돼. 햇볕을 피해. 그럼 당연하죠?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 봐. 피부를 자외선 차단. 심각합니다. 그다음,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외, 체육 활동은 자제한다. 무슨 씻기? 손 씻기를 깨끗이 하면 좋겠다. 집에서는 밀폐된 차 혼자 당연하죠. 주식사입니다. 균형 있는 식사, 식품 안전을 철저히 하면 좋겠다. 무슨 병? 냉방병. 여러분 에어컨 많이 쬐면 추워요. 감기 걸리고. 적정 온도 몇 도? 26도. 26도에서 28도. 알겠죠? 실외 온도 5도 차가 되면 냉방병 관련. 그 다음에 커튼을 쳐서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그리고 준비 운동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하죠. 심장마비 올 수 있죠. 자, 건강 폭염 3단계. 물을 자주 마신다. 시원하게 지낸다. 더운 시간은 휴식을 취한다. 당연한 얘기죠.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자, 참고사항 보도록 하자. 온열 질환이라고 그래요. 온열 질환. 자, 이것도 종류가 많네. 열사병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열탈진이 있고 열경련이 있고 열실신이 있고 열부종, 붓는 거죠? 열발진, 땀띠 이런 게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저 내용이 많으니까 앉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사병, 히트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 자율 조종하는 신경계가 있죠. 그렇죠. 여기 뭐가 되겠죠. 그런 데서 중추신경이 조절을 잘 못해서 열을 발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중추신경 장애가 와갖고 혼수 상태까지 빠져. 내가 알겠죠. 열사병은 뭐가 나잖아.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거든. 피부가 뜨거워. 40도 이상. 여러분 알죠? 우리가 체온이 36도, 5도에서 2도, 3도, 40도면 뇌가 녹아이고 뇌가 심각해. 두통, 머리가 아파, 열이 나. 오한, 우스르슬 추워. 맥박이 둥둥 뛰고. 저혈압이 올 수 있어요. 다발성 장기 손상, 신장, 간 이런데 합병증을 치사율이 높아. 열사병, 열탈진, 수분이 부족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과 염분이 공급되지. 아까 전해질 얘기했죠. 나트륨, 소금 말이야, 소금. 땀을 많이 흘리고 과도한 또 땀을 흘리니까 피부가 차고 적게 되겠지. 단 열탈진은 땀이 많이 배출되니까 열은 체온은 크게 상승되지 않아요. 다음 열경련이 있어. 떨리는 거죠. 이렇게 열이 나도 여기 내가 말씀드렸죠. 뭐가 부족하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렇게 떨린다. 떨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마라톤 한여름에 이렇게 뛰잖아. 그렇죠? 그러면 먹는 나트륨이 있어요. 알약청 같은 거. 여름에 꼭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 열실신. 뭐야? 의식을 잃는 거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파트 공사장 이런데 막 실신이 많이 생기죠. 무슨 부정? 열 부정. 붓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혈액 쉽게 말하면 피가 돌아야 되는데 오래 서 있고 혈액의 수분이 막 공급이 안 돼. 혈액 내. 그래갖고 부종이 생겨.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관에 수분이 돌아야 되는데 뭔지 아시겠죠? 밖으로 그러니까 부종이 생겨. 혈관 밖으로. 여기 손발이 붓고 이런 상태가 돼. 열부종. 그래서 보통 콩팥, 신장이 안 좋으면 부종이 많이 생기죠. 열발진, 땀띠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 이렇게 피부병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발진, 물질. 알겠죠? 자, 요걸 보자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응급처치. 증상, 온열질환 환자 의식이 없을 때와 있을 때와 구별해야 돼. 열사병은 의식이 없어. 심각해. 체온이 40도수 이상이야. 피부는 건조하고 뜨거워져. 열이 배출 안 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심한 두통과 으슬으슬해. 여러분들이 열이 높아도 막 추워요. 반면에 무슨 탈진? 열 탈진은 의식이 있어. 그나마도. 여기는 이제 나트륨이 부족하겠지.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난다. 자, 조치를 보자. 열사병일 때. 그래서 체온계 온도계 있죠? 꼭 체온계를 재봐야 돼. 기준이 40도. 119에 전화 띠리리릭 119 시원한 것으로. 넥타이 열을 발산시켜야 돼. 그래갖고 좀 이렇게 얼음물에 담그면 제일 좋지. 열 탈진은 1단계는 시원한 게 오시고 의식이 있어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게 틀려 단계가 요 처치 알아야 돼. 조치 방법 다시 한번. 열사병은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119에 전화하는 거야. 119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넥타이 풀어준다. 반면에 열 탈진은 1단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있으면 물을 마시고 3단계 넥타이나 윗단추를 풀어주는 거죠. 시원한 장소로 옮기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에어컨 장소. 몸을 때 열을 낮추는 거죠. 옷을 벗기고 몸을 차게 한다. 그래서 겨드랑이가 열이 제일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겨드랑이 얼음주머니를 대서 몸을 식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 아이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열이 나면 겨드랑이다 이렇게. 알겠죠? 다음 뭘 섭취돼? 수분과 뭐? 염분. 얘기했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떨린다 그랬어. 수분.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 차가운 물을 자꾸 마셔서 열을 낮춰 음료수를 먹고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러면 염분, 식염수 물에 물일 때 소금 1리터 1, 그러니까 그냥 소금을 찍어 먹어도 좋지만 물에 타서 먹으면 흡수가 더 빠르니까 필요시 119 작한다. 반면에 이제 응답이 없어. 의식이 없어. 119에 꼭 연락해. 알겠나요? 불러도 반응이 없어. 토한다. 그러면 옷을 벗기고 여기서는 무슨 섭취를? 자꾸 토하고 의식 없을 때는 수분 섭취를 금지하는 게 좋아. 아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의료기관. 체온이 몇 도? 40도 이상. 이런 걸 이제 시험에 낸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는가? 자, 그래서 폭염 설명했고 또 오존 경보니까 오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오케이, 황사가 있을 텐데 그렇지. 황사, 폭염. 출제자들이 많이 보지도 않고 폭염에서 낸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황사 내가 나온다 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지. 알겠는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